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2주 합격 기본편 이제 고대 파트의 이론은 마지막인데 문화유산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문화유산이 한 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없는 게 나올 수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기본편에서는 그런 거는 크게 많지는 않다. 주로 이미지도 자주 출제되는 이미지만 여기다 놨기 때문에 거의 똑같이 나온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고대 문화유산 보겠습니다. 키워드가 사실은 이것만 꼽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문화유산 파트를 공부할 때 답을 확실히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오답들도 하나하나를 다 문제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키워드로 뽑을 수 있는 게 조금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여기는 좀 골고루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종류별로 나뉘어 있거든요. 일단 탑만 모아가지고 먼저 보고 탑 보고 불상 보고 이렇게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암기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지역이랑 같이 세트로 알아야 되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자주 보고 머릿속에 이 탑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거는 어디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바로 떠올라주면 그게 제일 좋고요. 어느 지역에 있었는지를 알면은 어느 국가의 유물인지도 대략적으로 같이 딸려서 암기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고대 탑. 탑의 생김새, 몇 층짜리고 어디가 혹시 무너져 있다거나 재질이 뭔지 이런 것들을 확실히 비교해서 인지를 좀 해 두셔야 됩니다. 탑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익산 미륵사지 석탑의 색깔이 칠해져 있습니다.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거는 왜 많이 나오냐? 이거 자체도 되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익산 지역이 현재 이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출제가 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거 백제탑이잖아요. 사실은 탑이 우리가 이거 언제 다 외워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고 특히 백제탑이다. 백제탑 여러분 이거 딱 2개밖에 없어요. 이거 딱 달랑 2개예요. 그러니까 요거 2개가 백제의 탑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백제,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이랑 부여의 정림사지 5층 석탑 이렇게 2가지가 있고 익산과 부여라는 지명이 나오면 머릿속에 백제가 바로 떠올라야겠죠. 이거의 특징은 이런 식으로 한쪽이 무너져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사진이 주로 나오니까. 근데 이 탑의 특이한 점은 양식이 목탑이에요. 탑을 쌓을 때 돌이 쉽겠어요? 나무가 쉽겠어요? 당연히 나무가 쉽겠죠. 아마 우리가 처음에 탑을 만들 때에는 목탑을 만들었을 거고 나무로 만든 탑이 돌로 만든 탑보다 훨씬 많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탑하면 지금 돌로 쌓은 거밖에 잘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려 시대를 지나고 여러 가지 전쟁을 겪게 되면서 나무로 만든 문화유산이 많이 탔어요. 그래서 목탑들은 거의 그때 다 불에 탔다고 보고 있고 지금 남아있는 게 이렇게 석탑, 돌로 만들어진 거 혹은 벽돌로 만들어진 거 이런 것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목탑의 양식을 본따서 만든 것 중에 백제의 가장 오래된 석탑이다. 이런 의미가 또 좀 있고요. 이거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이 내부에서 금제 사리 봉안기 그리고 사리 장엄구가 출토가 됐는데 이 미륵사라는 사찰을 누가 언제 왜 만들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내력이 적혀 있어요. 상당히 그때에도 화제가 되었었던 유물인데 이 탑이 서 있는 미륵사지 터에 익산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안쪽에 실제 요거를 전시를 해 놓고 있어요. 유물이 나온 거기도 하고 중요한 유물이 발견된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주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여기서 사리 봉안기가 나왔다는 건 이 탑을 언제 누가 왜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는 출생 증명서가 확실하다는 거거든요. 이런 건 되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별표 옆에 빨간색으로 적혀 있죠. 언제 만들어졌는지 시기가 밝혀진 우리나라 석탑 중에서 제일 오래된 거다. 요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백제문화권에 해당되는 부여에 있는 겁니다. 이 부여의 정림사지도 마찬가지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미륵사, 지, 정림사, 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 사찰은 없어진 거예요. 사찰은 없어지고 사찰이 있었던 터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는 5층 석탑인데 하나, 둘, 셋, 넷, 5개 달려있는 5층, 아주 정갈한 모양의 5층 석탑이 있고요. 대표적인 백제 석탑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석탑이라고 딸랑 이렇게 2개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자신의 공적을 새겨 놓아서 백제를 평정했다라는 평제탑으로 불리기도 했더라. 밑에 뭐가 써 있거든요. 여기 하단부에 뭐가 막 써 있는데 나당연합군 연합해가지고도 들어왔을 때 여기다가 뭔가를 새겨놓은 흔적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써 있는 것으로도 좀 유명세가 있습니다. 실제 정림사지에서 이 탑을 보시면 좀 생각보다 되게 커요. 별로 안 커 보이잖아요. 실제 여기 앞에 사진 찍으면 사람 크기가 한 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규모가 있는 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제탑 2개 기억해 주시고, 자, 오른쪽에 이제 신라 거 좀 살펴볼 텐데, 경주에 가면은 지금 경주께 되게 많아요. 통일신라 석탑들이 되게 많은데 신라가 역사가 굉장히 길죠. 그리고 통일신라가 되고 나서는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을 한 바구니 안에 모으기 위해서 불교를 통해서 국민 통합을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불교 국가로 한층 더 거듭나게 되어서 우리가 신라 땅을 불국토라고 하잖아요. 그냥 부처님이 사는 땅을 이 세상에 재현을 했다. 이런 방식으로 사찰도 굉장히 많이 짓게 됩니다. 전국으로 영역이 확대가 됐지만 아무래도 수도가 있었던 경주 지역에 좀 집중적으로 많이 모여 있기도 하고요. 경주 인근의 경상도 구간에 통일신라의 석탑이나 사찰 자리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경주, 우리가 놀러도 많이 가는 장소인데 경주에 있는 것들이 지금 4개나 나와 있어요. 차이가 조금 있겠죠? 요거 같이 기억을 좀 해놓을게요. 여기 색깔 칠해져 있죠? 분황사 모전석탑. 경주에 있고 분황사라는 사찰 안에 있는 탑이에요. 여긴 사찰이 남아 있기 때문에 분황사지가 아니고 분황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요건 통일신라 이전 거 딱 하나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모전석탑이 뭐냐? 모전석탑. 모전은 모방하다. 전도를 모방하다. 전돌은 벽돌입니다. 벽돌을 모방해가지고 쌓은 석탑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이 탑이 돌이 이렇게 네모나게 붙어 있어가지고 이거 뭐지? 이거 벽돌로 구워가지고 쌓아 올린 건가? 라는 착각이 들게 되어 있는데 사실 벽돌 만드는 기술 상당히 고급 기술이고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그래서 벽돌인 것처럼 돌을 깎아가지고 흉내를 내서 쌓아 올린 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전석탑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존재하는 신라의 석탑 중에서는 이게 가장 오래된 탑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게 있어서 일단 이건 어쨌든 신라 경주에 있는 거고 분황사라건 사찰 안쪽에 있는 거고 특이하게도 벽돌을 모방해서 깎았다. 요거 특징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생긴 게 모습이 얼핏 보면은 이거하고 이 미륵사지 석탑을 헷갈리기도 하는데 사실 미륵사에도 탑이 2개가 있어가지고 실제 무너져 있는 부분의 파편이 조금 다르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이 모양을 좀 머릿속에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옆에 또 유명한 탑이 있는데 경주에 우리 해돋이 보러 가는 대왕암 있는 쪽에 인근에서 조금만 가면 가문사지가 나와요. 가문사가 있었던 사찰터인데요. 당연히 여기 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찰은 없어지고 사찰이 있었던 주춧돌 같은 것만 남아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탑이 2개가 동서로 서 있습니다. 이게 요 탑인데 요 똑같은 게 2개가 있어요. 3층 석탑이고요. 대표적인 이제 신라 양식 중에 하나로 아주 심플하지만 크기가 엄청나게 큽니다. 실제로 가서 봤을 때 자, 2층 기단 위에 3층의 탑신부로 구성이 된 전형적인 통일신라의 석탑의 양식이다. 이렇게 심플하게 등장을 하는 거가 전형적인 양식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나라의 탑들은 외양이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장식이 막 엄청 많고 막 이러지도 않고요. 그 대표적인 양식을 보여주는 게 요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경주에서 볼 수 있는 탑이라고 한다면 요거 2개가 아마 머릿속에 대표적으로 떠오르실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모두가 수학여행이라는 것으로 여기를 안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의 다 갔잖아요. 불국사 안쪽에 있죠. 2개의 탑이 다 불국사에 있는 건데 대웅전에 딱 들어가면은 주요 전각이에요. 대웅전의 마당에 2개의 탑이 나란히 서 있어요. 엄청 다르게 생긴 탑 2개가. 우리가 석가탑이라고 부르는 탑이 이 탑이에요. 불국사의 3층짜리 탑인데 석가탑이라고 약칭으로 부르죠. 요거는 전형적인 이제 탑인데 이걸 수리하는 과정에서 안에서 또 뭐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는데 그 목판 인쇄본이 나오거든요.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라고 하는 다소 긴 이름의 이 목판 인쇄본이 뭐가 나오는데 가장 오래된 거라고 또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 쓰이는 글자가 특정 시기에만 쓰였던 글자다. 이런 거를 판독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적어도 이 탑을 만든 연대가 이제 어느 정도는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고요. 또 이 탑의 오른쪽으로 굉장히 화려한 탑이 서 있어요. 다보탑. 이 다보탑이 지금은 잘 모르더라고요. 왜냐면 이 화폐를 이제 거의 쓰지 않아서 지금은 이 단위로 실제 동전을 쓸 일이 거의 없죠. 10원짜리 동전에 그려져 있는 문화유산이 바로 이 다보탑입니다. 다보탑. 굉장히 화려한 왼쪽에 있는 석가탑에 비해서는 심플한 이 석가탑에 비해서 장식도 많고 모서리마다 이 돌 사자상 같은 것도 났던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화려해요. 독특하고 복잡한 양식이다. 그래서 통일신라의 또 다른 예술성을 확인할 수 있는 탑이 이 다보탑이다. 이거 두 개의 차이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일신라 탑이 두 개가 또 나오는데 경주가 아니고 구례하고 안동에 있는 거예요. 구례. 화엄사라는 사찰 굉장히 유명하죠. 여기 뭘로 유명하냐? 봄에 사람들 엄청 가거든요. 여기 안에 건물도 오래됐지만 홍매, 매화 중에 붉은색으로 꽃피는 거 있죠? 이게 엄청 이쁘게 피는 홍매가 있어서 요거 사진 찍으러들 많이 갑니다. 그래서 봄에 사람들이 좀 몰리는 관광지인데 여기 안쪽에 가면은 사자가 이렇게 기둥처럼 4마리의 사자가 탑을 지탱을 하고 있는 사사자 3층 석탑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사자가 뚜렷하게 구별이 되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거는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어느 시대의 탑이다 정도를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안동에 가면은 법흥사가 있었던 자리에 7층짜리 탑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건 특이하게도 벽돌탑이에요. 전탑입니다. 전탑.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흙으로 구워가지고 만든 벽돌을 쌓아서 만든 탑이고 지금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전탑 중에서 제일 오래됐고요. 가장 이제 크게 존재하고 있는 오래된 전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크게 여러 개로 나뉘죠. 석탑인데 목탑 양식을 가지고 있는 거, 석탑인데 벽돌을 모방해서 깎은 거 이런 식으로 나뉘고 있고 진짜 전돌로 구워가지고 만든 탑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모양과 이게 어느 사찰에 있었던 거고 어느 지역이고 그렇다면 어느 국가랑 연결이 되고 외향적인 특징이 뭐가 있느냐 이거 한 번에 봐서 암기 안 될 거예요. 여러 번 수시로 들여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구, 정광, 대, 다란이, 경 이게 이름이 무척 길어서 옛날에 퀴즈쇼 같은 데 많이 나왔어요. 이름이 제일 긴 경전이다 이러면서 엄청 나왔었는데 경주의 불국사 석가탑에서 발견이 됐고요. 최고의 목판 인쇄물 이거는 베스트의 최고가 아니고 가장 오래됐다는 뜻입니다.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본이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또 많이들 어려워하는 불상이 이제 아랫부분에 나오게 되는데 불상이 지금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실제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대표적인 걸 좀 갖고 있는 거를 같이 보겠습니다. 불교 국가가 연결됐던 시점이 고려 시대에도 나오고 조선 시대에도 나와서 이 시대를 전부 다 배우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되는 탑과 외워야 되는 불상이 조금 많아질 수는 있습니다. 우선은 삼국시대 것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고대 불상. 부처의 모습을 표현한 조각상인 불상이다. 이거를 왜 이런 이름으로 부르는지 이 정도만 이제 기초적인 거를 여기서는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거 이거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 우리가 갖고 있는 거라서. 이거 국보고 실제로는 요만해요. 여러분 손바닥 요만하고 이거 국립중앙박물관의 고구려실에서 실제 원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1960년대에 도로공사하다가 우연히 발견된 유물이고요. 근데 국보급의 고구려 유물이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 발견된 장소가 상당히 특이해요. 경상남도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신라 땅이거든요. 의령시 쪽에서 나오니까. 근데 이거는 고구려 건데 너무 멀지 않나요? 고구려 수도였던 평양이나 이런 데를 떠올려 봤을 때 너무 멀어요. 너무 먼데 이렇게 거리가 뚝 떨어져 있는데 왜 신라 땅에서 나온 불상을 고구려 불상이라고 하느냐? 지금 여기 보면은 뒤에 접시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사람이 이 불상이 이렇게 있으면 뒤쪽에 배경처럼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거. 부처님 뒤에 우리가 후광 난다고 하죠. 빛나는 거. 그 후광을 조형 형태로 만든 게 광배라고 있어요. 광배. 이 광배의 뒷면에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이게 몇 년도쯤에 어떤 연호를 쓰고 있을 때 어느 사찰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뒤에 광배에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시작을 하기를 연가 7년이라는 연호가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아직은 이 연도가 연가 7년이 누구의 연호인지는 잘 찾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학자들이 추정을 하기로는 어쨌든 이거는 고구려 연호일 거고 한 5세기 정도 고구려일 거야 라고 추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 써 있는 글자를 따라서 얘가 구리로 만든 다음에 도금한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금동 연가 7년명, 연가 7년이라는 글자가 써 있다. 열의 입상, 서 있는 불상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금동 연가 7년명 혹은 금동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연도하고 재질하고 이 부처의 종류하고 부처의 자세 이게 같이 묶여가지고 네이밍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제작 시기를 유추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발견됐고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고 국보이기 때문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른쪽에 백제 거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백제 불상입니다. 서산에 있고요. 서산의 용현리에 마의 열의 삼존상인데 하나, 둘, 셋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삼존이라고 하는 거고요. 마에는 절벽에다가 쪼아서 새기는 불상을 마에불이라고 해요. 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에라고 하면 단독으로 서 있는 불상이 될 수 없겠죠. 절벽에다가 도드라지게 이렇게 도들새김처럼 나오는 톡 튀어나오게 새기는 그런 거를 마에 불상이라고 해요. 절벽에 조각이 되어 있고요. 아주 푸근하게 여기 자세히 보면은 웃고 계세요. 통통한 얼굴이 편안하게 웃고 있어가지고 백제의 미소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신라 거 나오는 거 볼게요. 경주에 배동이라는 동네에 배동에 가면은 그 지역에 돌로 만들어진 3명의 불상이 있는데 서 계시잖아요. 여기도 삼존 입상이라고 부릅니다. 신라 거고요. 되게 통통해요. 얼굴도 되게 푸근하고 등치도 되게 크게 나와 있어서 푸근한 자태 그리고 아주 섬세하게 조각이 되어 있어서 신라 조각의 정수를 보여준다라고 특징이 나옵니다. 이거 실제로 한 번에 외워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여러 번 들여다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밑에 삼국이라고 연도가 나와 그 국적 추정에 나와 있는 거는 어느 나라 건지 우리도 아직 몰라서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유명한 불상이죠. 이거하고 하나 더 있잖아요. 이 반가사유상이 2점이니까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실제로 거의 사람 크기랑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진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게 국립중앙박물관 2층에 가시면은 사유의 방이라는 그 전시관이 있는데 지금 엄청 유명하고 핫한 전시실이죠. 거기에 요거 포함해서 똑같은 비슷하게 생긴 반가사유상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 딱 2점만 전시하는 데가 있어요. 이건 아마 삼국시대에 만들어졌을 거고 반만 가부좌를 틀고 있다고 해서 반가사유상이라고 합니다. 생각에 골똘히 빠져있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어느 나라 건지는 모른다. 같이 생각을 해주시고 자, 너무 유명한 불상 또 나오죠. 불국사를 보러 갔다면 반드시 여기도 같이 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인근에 석굴암이 있죠. 이 석굴암 안쪽에 들어가면은 본존불이라고 하는 굉장히 커다란 불상이 있는데 통일신라 때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상당히 크죠. 그래서 약간 이거는 완전히 우리나라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이 불상 만드는 영향 자체를 또 외부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와요. 옛날에 막 간다라 미술이니 뭐니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까지는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되게 안정적으로 조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라가 통일을 하고 나서 나라가 이제 안정화가 돼가는 과정의 모습을 불상들이 좀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불상들 표정이 딱딱하고 좀 무서워요. 근데 나라가 좀 안정화돼 있고 살기가 좀 좋으면 불상이 통통하고 푸근합니다. 그러니까 시대상을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이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데에서 또 특징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발의 거는 그냥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갖고 있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이불병좌상이라고 있어요. 부처 2분이 나란히 앉아 계신데 뒤에 요것도 지금 광배거든요. 광배. 근데 이 광배 안쪽에 문양을 새기는 스타일이나 이런 것이 고구려 거랑 양식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 영향을 받은 불상으로 보고 있고 2분이 나란히 앉아 계셔가지고 이불병좌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요 카테고리에서는 요 정도 불상만 알아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불상 한번 보고, 자, 무덤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덤. 삼국의 고분이 시기별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두어라. 지금 고구려, 백제, 신라 유지된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지금 고구려도 뭐 거의 한 고구려, 백제도 각각 70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고, 신라는 무려 1000년이잖아요. 무덤을 만드는 스타일이 자주 변하진 않지만 바뀔 수밖에 없죠. 어느 정도 발전을 하고 또 문화적인 특징이 또 달라지다 보니까. 그래서 초기, 중기 뭐 이런 식으로 특정 시기마다 무덤 스타일이 조금 바뀔 때가 있는데, 그거를 좀 살짝 구별을 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은 어느 시기에 무덤 양식이 크게 변할까? 우리가 터를 잡고 사는 주요 영역이 바뀌면 무덤 스타일이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수도가 바뀔 때 무덤 양식이 좀 바뀌는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어떻게 지금 보게 해놨냐면, 여기 보니까 자, 고구려는 국내성에서 터를 잡고 살았던 시기에 무덤이 있고, 평양에 갔을 때 시기가 또 있다. 이렇게 두 개로 지금 잘라놨어요. 자, 국내성 초창기입니다. 초창기 시기의 무덤은 돌을 무대기로 쌓아 올리는 약간 돌로 만든 피라미드처럼 생겼어요. 대표적인 게 장군총이 있습니다. 무덤을 쌓는 모양과 방식을 고스란히 바꿔놓는 거니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이름은 아니에요. 이해를 하고 보실게요. 자, 광개토 대왕 때까지는 이런 거를 많이 만들었다. 근데 그 아들인 장수왕이 평양으로 수도 옮기잖아요. 천도하죠. 그러면서 스타일이 조금 바뀝니다. 굴식 돌방 무덤을 만들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굴이 있고 무덤이 있는 거예요. 굴이 있고. 자, 이거는 실제로 이 무덤에 이 통로가 있다는 거고, 이 통로만 찾으면은 여기 안쪽에 관이 들어있는 방이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돌로 만든 돌방이 있고 여기에 통로가 있고 그걸 막아놓은 거예요. 이게 굴식 돌방 무덤입니다. 돌로 복도와 널길과 돌방을 만들고 거기다 흙을 덮어가지고 만든다. 네모난 돌방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 천장에, 벽과 천장에 벽화가 그려지는 특징이 있다. 고구려에. 그래서 고분벽화가 나오는 거예요. 요걸로 특징을 잡아주시고요. 백제는 어떻게 변신하느냐? 사실은 고구려하고 백제는 서로 연결돼 있잖아요. 백제를 세웠던 온조나 비류라는 사람들이 원래는 고구려 사람들이다 보니까 뿌리가 같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무덤 양식이 비슷할 수밖에 없겠죠. 초창기에는 여기도 돌무지 무덤이에요. 여기도 돌무지 무덤인데 고구려 거랑 매우 비슷합니다. 고구려하고 건국 세력이 똑같으니까요. 비슷하니까 어쩔 수 없겠죠. 대표적인 게 서울의 저기 잠실 쪽에 가면은 고분공원이 하나 있어요. 석촌동 고분군이라고. 거기에 장군총 마냥 돌로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쌓여있는 무덤들이 몇 개가 보존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초창기 모습은 되게 비슷하다. 서울에다가 수도를 만들고 초반에 살았을 때까지는 고구려랑 비슷한데, 나중에 이제 서울을 빼앗기고 공주로 내려간 시기 있었죠. 지금의 공주. 이 공주는 옛날 이름은 웅진이에요. 웅진에 있었을 때의 무덤과 그리고 부여, 옛날 이름 사비죠. 여기로 이동했을 때의 무덤 양식이 또 한 번씩 바뀌더라. 자, 공주에 갔더니 무덤이 어떻게 되냐면 중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벽돌 무덤을 하나 만든 게 있는데, 벽돌 무덤 양식을 여러 개 차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앞에 무덤들도 그런 스타일이 보이는 거 보니까 대표적인 무덤으로 너무 중요한 무덤이죠. 무령왕릉이 있습니다. 주인이 누군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만들고 나서 아마도 현대에 우리가 처음 연 게 아닐까 싶은 이 무령왕릉이 있고요. 무령왕이랑 왕비의 합장릉입니다. 아주 많은 유물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요게 이제 벽돌 무덤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사비로 넘어가면 대표적으로 굴식 돌방 무덤이라고 있어요. 무덤 규모는 조금 작은데 나름 세련되게 만들었지만 좀 단점은, 굴식 돌방 무덤의 최대 단점은 입구만 찾으면 문을 여는 게 가능하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게 가능하니까 실제로 도굴이 좀 많이 됐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특징이 또 있습니다. 네, 고구려하고 백제는 이렇게 보고, 또 대단히 특이한 무덤 양식 가지고 있는 신라 한번 보겠습니다. 신라 무덤은 장점은 얘네들 무덤은 대체적으로 파기가 힘듭니다. 돌무지 덧널 무덤이거든요.
방을 돌로 만들지 않고 나무로 만든 방이 있고요. 그 위에 엄청난 돌을 먼저 쌓고 그 위에 흙을 또 쌓아서 무덤이라기보다 거의 작은 동산 정도 되는 크기로 어마어마하게 큰 무덤을 많이 만들죠. 입구가 없습니다. 입구가 없어서 도굴이 힘들기 때문에 금관이나 유리잔 등등등의 귀한 껴묵거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경주 수학여행 가면 대릉원 가시죠. 대릉원. 그 대릉원 안쪽에 천마총이 있잖아요. 천마총, 뭐 옆에 금관총, 황남대총 이런 총으로 끝나는 커다란 무덤들, 호우총 이런 것들, 요런 것들의 무덤들이 이제 요런 양식의 무덤이고요. 천마도가 나와가지고 천마총이란 이름이 붙어요. 여기 이미지가 있는데 이거 말 탈 때 발에 묻어있는 흙이 말의 몸에 묻지 말라고 이렇게 대주는 깔개 같은 건데요. 여기에 천마가 그려져 있다고 천마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 유물의 이름을 따서 무덤 이름을 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큰 무덤을 만들다가 한 6세기 정도로 넘어가면은 점점 규모가 작은 굴식 돌방 무덤도 신라에서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발해 같은 경우는 고구려 스타일을 계승을 해서 굴식 돌방 무덤이 나온다라고 나오는데 정해 공주, 정효 공주, 공주 무덤들이 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 스타일이 고구려 거랑 매우 비슷해 보이는 것들이 몇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고구려를 이어받은 국가가 바로 발해구나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 무덤 스타일을 비교하기도 해요.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고구려 고분벽화인데요. 이 고구려 고분벽화가 고구려 사람들의 생활 모습, 그리고 이제 종교, 그리고 문화적인 부분, 사상 이런 것도 전부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태가 굉장히 좋게 나와서 그들이 어떤 옷을 입고 살았는지 이런 복식사 연구도 되게 도움을 많이 주고 있어요. 무용총이라는 데에서 나온 사냥하는 수렵도, 또 무용총에 춤추는 무용도가 있고요. 각저총이라고 하는 무덤에는 씨름, 각저, 씨름하는 장면도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생활사를 연구할 수 있게 이런 고분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게 고구려 고분벽화의 특징이죠. 한 번에 외우기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기출문제를 자주자주 들여다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1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쭉 한번 보겠습니다. 4개가 나와 있는데 설명을 볼게요. 백제 무왕이 건립한 사찰의 터에는 목탑의 양식이 반영된 석탑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리 장엄구와 금제 사리 봉영기가 발견되었습니다. 무왕이 세운 사찰터래요. 익산, 미륵사죠. 미륵사지. 자, 목탑의 양식으로 반영된 석탑이고 사리 장엄구, 금제 사리 봉영기 이런 게 발견이 되어 있다. 미륵사지 석탑이죠. 3번이네요. 3번으로 백제탑 찾아주시고요. 경천사지 10층 석탑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1층에 있는데 이것도 고려시대 탑, 고려.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은 구례에 있는 통인신라탑, 분황사 모전석탑 이거 마찬가지로 경주에 있는 신라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번으로 찾아주시고요. 자, 오른쪽에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국보입니다. 경주에 있대요. 신라 선덕여왕 때 벽돌 모양으로 돌을 다듬어서 쌓은 탑이다. 벽돌은 아니고 돌을 벽돌처럼 보이게. 모전이네요. 전돌을 모방했네요. 모전석탑 하나밖에 없죠. 선덕여왕이 등장을 하면은 분황사군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분황사 모전석탑이 정답이고요.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백제 거잖아요. 이건 경주가 아니고 부여에 있는 거고 월정사 8각 9층 석탑은 요거 고려시대 탑인데 강원도에 있는 겁니다. 강원도.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은 통신라 거긴 하지만 구례에 있는 거기 때문에 경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3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국보 제119호로 지정된 고구려의 불상으로 경상남도 의령에서 출토되었다. 뒷면에 연가 7년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국보다 고구려 거다. 경상남도에서 나왔다. 연가 7년이라는 글자 있다. 3번이죠. 3번에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은
어느 나라 건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삼국시대의 방가사유상이고요. 금동 방가사유상, 2번은 석굴암의 본존불이고 4번은 발해의 불상이죠. 이불병좌상이네요. 그래서 답을 3번으로 찾아주시고요. 마지막 4번 볼게요.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경주 남산 일대의 탐방 지도래요. 남산 일대, 경주, 남산 기억해 주시고 다 경주 거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죠. 신라 거.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아마 신라 거겠군.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찾아보겠습니다. 1번 배동, 석조, 열의 삼존 입상. 이 경주 거잖아요. 경주 배동에 있는 거. 일단 경주 지역에 있는 거 요건데 나머지 거 찾아볼게요.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은 고려시대 불상입니다. 그리고 이거 논산에 있어요. 충청도 논산에 있는 거니까 아니고 미륵사지 석탑은 백제 거고 익산에 있네요. 월정사 팔각 구층 석탑은 이것도 고려시대 건데 강원도에 있습니다. 평창에 있죠. 1번이네요.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거 좀 어려웠을 수 있는데 배동에 나오는 이 석조 삼존 입상이 답으로 나오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다만 오답들이 너무 확실했어요. 여기에 지역을 경주로 지금 한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경주 지역인 것만 찾으면 됐거든요. 그러면 경주가 아닌 거를 소거를 하면은 1번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푸는 거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은 해봅니다. 3점짜리지만 근데 문화유산 문제는 모르면 완전히 못 푸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배점이 이렇게 높게 책정이 되기도 해요. 숫자가 좀 많아서 헷갈리겠지만 삼국시대까지는 외우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봤었던 삼국시대 문화유산이랑 고려 거하고 조선시대를 섞어놨을 때 요거를 헷갈리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네, 문화유산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기출문제로 고대 파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